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들린 건 제 남편의 숨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제 엄마의 웃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웠던 두 사람이 제 등 뒤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 전부를 잃었습니다. 아니,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겁니다. 오늘 저는 끝까지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문틈도 열려 있을지 모르니까요. 결혼 3년 차였습니다. 남편은 다정했고 엄마는 늘 현실적이었죠. 둘은 이상하리만큼 잘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역시 현명하세요. 남편은 자주 그렇게 말했죠.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둘이 제 편을 들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시댁과 친정이 사이좋은 집 드물잖아요.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너네 집은 편하겠다. 명절 스트레스 없겠네. 맞아요. 명절은 편했습니다. 대신 평일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과 6알, 배 4알.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었죠. 남편이 사온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놓고 가셨어. 점심 같이 먹었어. 점심을? 엄마가? 응.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대. 가끔 들르신다고 하시더라. 가끔이 얼마나 자주인지는 몰랐습니다. 열쇠는 결혼할 때 드렸으니까 들어오시는 건 문제 없었죠. 그런데 왜 제게는 말씀이 없으셨을까요? 그날 저녁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 오셨어요? 응. 과일 좀 놓고 왔어. 너 좋아하는 거. 고마워요. 근데 미리 말씀해 주시지. 갑자기 근처 왔는데 들렀지. 민준이 있길래 밥 같이 먹었어. 민준이. 제 남편 이름입니다. 민준이가 집에 있었어요? 재택 근무 날이었나? 아니, 회사 근처라서 점심시간에 나왔대. 회사는 여기서 지하철로 내 정거장입니다. 점심시간에 집까지 오려면 왕복 1시간은 걸립니다. 그럼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억했습니다. 그 후로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주말 오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만나러 잠깐 다녀올게. 시장에 장 보러 가신대. 같이 갈까? 아니, 괜찮아. 금방 올게. 2시간 후에 돌아왔습니다. 손엔 채소 봉지 하나. 뭐 샀어? 당근이랑 양파. 어머니가 사주셨어. 2시간 동안 당근 양파를 샀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부부 싸움할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투가 변했습니다. 남편이 쓰지 않던 단어를 엄마가 쓰기 시작했고 엄마가 하던 말을 남편이 따라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더라. 엄마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더라. 인생은 타이밍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흘 후 엄마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야.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어, 같은 억양, 같은 호흡으로 말하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습관이구나. 함께 보낸 시간이 쌓이면 말투가 닮는다고 하잖아요. 부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습니다. 그럼 제 남편과 엄마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걸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해 겨울 결정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보더니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5분쯤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어머니. 무슨 일이셨대? 별일 아니야. 그냥이라는 말로 끝나는 대화가 왜 베란다 문을 닫고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3가지 경고 신호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시간의 독점. 주말마다 둘이 먼저 만났습니다. 시장, 카페, 병원 앞.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패턴은 같았습니다. 저를 빼고. 둘째, 언어의 밀착. 서로의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같은 단어, 같은 표현, 심지어 웃는 소리까지 닮아갔습니다. 셋째, 경계의 실종. 제 얘기를 2사람이 사전에 나눈 뒤 합쳐진 의견을 결론처럼 들고 왔습니다. 우리 생각엔 이게 나을 것 같아. 우리가 누구죠? 그때 저는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말의 위험을 아직 몰랐습니다. 가족이니까 경계가 없어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가 더 필요한 거 아닐까?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심해야 하는 순간이 있는 거 아닐까?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함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금이 가 있었으니까요. 아주 작지만 선명하게. 밤 11시 이후에 울리는 메시지 알림. 남편은 팀 채팅이라고 했고 엄마는 아파트 모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팀 채팅이 왜 주말 밤 11시에 울리죠? 아파트 모임이 왜 평일 새벽 1시에 활발하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남편도 바쁘고 엄마도 사람 만나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1~2번이던 게 사흘에 1번이 됐고 이틀에 1번이 됐습니다. 밤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에도 진동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이 얕은 편입니다. 핸드폰 진동 소리에 깨곤 했죠. 남편은 재빨리 화면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읽지 않고 지우는 게 아니라 읽고 나서 지웠습니다. 누구야? 스팸. 스팸이 밤 11시에 옵니까? 그것도 매일. 어느 날 밤 저는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 많아? 응. 프로젝트 막바지라. 힘들겠다. 밤에도 연락 오고. 뭐 어쩔 수 없지. 남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눈은 핸드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아파트 모임 자주 하세요? 응? 아파트 모임? 별로 안 하는데. 밤에 연락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요. 아, 그거? 동네 친구들이랑 카톡방 있어. 가끔 수다 떨지. 가끔. 다들 가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매일이었습니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공용 태블릿 알림에 낯선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집엔 거실에 태블릿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유튜브 보거나 요리 레시피 찾을 때 쓰는 거죠. 그날 저녁 저는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쪽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남편 카카오톡이었습니다. 태블릿에도 로그인돼 있었던 거죠. 메시지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신자 이름만 떴습니다. 장모님. 저희 엄마였습니다. 시간은 밤 10시 53분.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샤워 중이었습니다. 알림은 곧 사라졌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밤 11시에 엄마가 남편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게 뭘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도 평소처럼 넥타이를 맸습니다. 어제 엄마한테 연락 왔어? 응? 아, 어머니. 별거 아니야. 무슨 내용인데? 그냥 건강 챙기라고. 환절기니까.
환절기에 건강 챙기라는 말을 밤 11시에 해야 합니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10월 15일 밤 10시 53분. 엄마 남편. 카톡. 10월 17일 밤 11시 12분. 핸드폰 진동. 남편 베란다 이동. 10월 19일 새벽 1시 20분. 핸드폰 진동. 남편 화면 확인 후 삭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전날 밤 연락이 잦았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밤. 그리고 남편은 다음날 오전에 외출했습니다. 어머니 만나러 간다고 했죠. 평일엔 새벽에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 1시, 2시. 남편은 화면만 확인하고 답장은 아침에 했습니다. 저는 의심이 아니라 사실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침대 위에 두고요. 저는 그 핸드폰을 봤습니다. 잠금 화면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제 생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제 의심은 확신이 되고 확신은 증거가 되고 증거는 파국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그대로 뒀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공용 태블릿.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엄마와 남편의 대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 달치, 두 달치, 석 달치. 내용은 평범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 뭐 드셨어요? 건강 챙기세요. 평범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누가 매일 밤 11시에 날씨 얘기를 합니까? 누가 새벽 1시에 점심 메뉴를 묻습니까? 그리고 저는 발견했습니다. 대화 중간중간 삭제된 메시지 표시.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개씩 삭제된 메시지들. 평범한 대화 사이사이 지워진 말들. 저는 그 빈칸을 봤습니다. 그 침묵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재빨리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원래 보던 영화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뭐 봐? 영화. 재밌어? 응. 저는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삭제된 메시지들만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지운 말. 그들만 아는 비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삭제 표시가 보였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그 빈칸 속에 무슨 말이 있었을까요?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은 소문이지만 증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을 원했습니다. 확실한, 부정할 수 없는, 변명할 여지 없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걸. 저는 노트를 샀습니다. 작은 수첩. 손바닥만 한 크기. 검은색 표지. 그 안에 저는 3가지 원칙을 적었습니다. 증거의 법칙. 첫째, 즉시 기록. 날짜, 시간, 장소, 대화 요지. 기억은 흐려지지만 글자는 남습니다. 둘째, 원본 보존. 메시지, 통화 내역. 캡처가 아닌 원본 경로로 확보합니다. 스크린샷은 조작 논란이 생기지만 원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셋째, 감정 분리. 해석은 나중, 지금은 사실만. 화나도 슬퍼도 무너져도 일단 적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날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9시 30분.
남편 핸드폰 진동. 화면 보고 미소. 베란다 이동. 오후 9시 45분. 전화 종료. 거실 복귀. 어머니였어. 표정 밝음.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남편 외출. 어머니 댁 다녀올게. 손에 쇼핑백 하나. 안에 과일. 오후 1시. 귀가. 쇼핑백 없음. 어머니 드렸어.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 엄마가 쓰는 브랜드. 10월 27일 화요일. 새벽 1시 20분. 핸드폰 진동. 남편 깨지 않음. 하지만 손이 핸드폰 쪽으로 움직임. 새벽 1시 23분. 남편 몸 뒤척임. 핸드폰 확인. 화면 밝기 낮춤. 메시지 확인 후 삭제. 저는 감정을 빼고 적었습니다. 사실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생활 징후 7가지. 첫째, 늦은 밤 동선의 반복. 밤 10시 이후 통화는 항상 베란다. 문 닫음. 목소리 낮춤. 둘째, 휴대폰 방향이 바뀐 순간. 예전엔 화면이 위를 향했지만 요즘은 엎어둡니다. 알림이 안 보이게. 셋째, 서로의 말버릇 교차. 그럼 그렇지. 엄마가 쓰던 말을 남편이 씁니다. 뭐 어때? 남편이 쓰던 말을 엄마가 씁니다. 넷째, 집안 일정에 생긴 나만 모르는 약속.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간다. 저는 엄마가 아프다는 말을 들은 적 없습니다. 다섯째, 주방 서랍의 영수증들. 카페, 식당, 영화관. 2인 일은 아니지만 3시간 것도 아닙니다. 날짜를 보니 제가 회사에 있던 시간입니다. 여섯째, 달력에 없는 꽃 배달 메모.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 목요일 오후 3시 꽃 배달. 제 생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닙니다. 누구 거죠? 일곱째, 문틈. 엄마 집 문이 요즘 자주 열려 있습니다. 제가 불쑥 찾아가면 당황하는 얼굴. 왔어? 전화하지 그랬어. 예전엔 환영이었는데 지금은 당혹입니다. 저는 이 7가지를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과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공동명의 카드가 있었으니까요. 10월 5일. 이탈리안 레스토랑. 15만 원. 그날 저는 야근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라면 먹었다고 했죠. 10월 12일. 영화관. 2만 5천 원. 2명분. 그날 저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쉰다고 했죠. 10월 19일. 플라워샵. 8만 원. 그날은 엄마 생신도 아니고 저희 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영수증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 카네이션 장미 믹스 분홍톤. 엄마가 좋아하는 색입니다. 저는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근 석 달 사용 내역 문자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카페, 식당, 영화관, 꽃집, 베이커리, 와인샵.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없던 날들이었습니다. 제가 출장 간 날, 제가 야근한 날, 제가 친구를 만난 날. 그 시간에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석 달간 총 23회. 평균주 2회. 총 지출 230만 원.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증거를 찾으러 갔습니다. 엄마 집. 평일 오후 2시. 엄마는 보통 이 시간에 집에 계십니다.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엄마 집까지는 내 정거장입니다. 가는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죠? 제가 과민 반응한 거면, 제가 의처증에 걸린 거면, 그럼 사과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뭔가 있다면,
그 생각은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5층. 익숙한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완전히 열린 게 아니라 살짝.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만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목소리. 요즘 애가 눈치채는 것 같아. 남자 목소리. 괜찮아요. 조심하면 돼요. 제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 만약 알면 어떡해. 모를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그동안은 운이 좋았던 거지. 애가 원래 눈치 빠른 애야. 그럼 더 조심하면 되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 남편이 제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제게 하는 것보다 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버튼은 정확하게 눌렀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너까지 힘들게 해서. 괜찮아요. 전 어머니 편이에요. 그래도 애가 내 아내잖아. 아내보다 어머니가 더 소중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날까? 좋아요. 그날 애가 야근이래요. 그럼 그때 보자. 조심해서 가. 네. 어머니도 문단속 잘하세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 저는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몸을 숨겼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손 안에 핸드폰.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명을 바꿨습니다. 증거 10일 월호 1원 마집. mp3. 그리고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삭제 방지. 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아이들은 뛰놀고 바람은 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돌이킬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냄새. 하지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내보다 어머니가 더 소중해요. 남편의 목소리. 또렷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주르륵. 울고 싶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심호흡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11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엄마 집. 남편 목격. 녹음 파일 확보. 감정을 빼고 적었습니다. 사실만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응. 저녁 먹었어? 아직. 같이 먹을까? 그래. 저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남편은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그랬어. 너는? 나도 그냥. 모든 게 그냥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잤습니다. 남편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찰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11월 7일 수요일 밤 10시 30분 남편 베란다 통화 15분 11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남편 외출 어머니 댁 오후 3시 귀가 11월 13일 월요일 새벽 1시 40분 핸드폰 진동 메시지 확인 후 삭제 패턴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남편이 말한 그날 애가 야근이래요. 저는 야근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야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말한 적 없는데 엄마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스케줄을 만들어낸 겁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 했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저녁 늦을 것 같아. 그래. 힘들겠다. 괜찮아. 프로젝트 막바지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녁 준비 안 해도 돼. 저는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나는 야근 확정이야. 10시쯤 들어갈 듯.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말.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서 손을 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 같으면 무너졌을 겁니다. 울고 화내고 따지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엄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몸을 숨겼습니다. 계단 옆 구석, 잘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 20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내렸습니다. 손에 쇼핑백 2개. 하나는 과일 가게 로고, 하나는 케이크 가게 로고. 남편은 엄마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와. 엄마 목소리. 들어오세요. 남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귀를 문에 가까이 댔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케이크까지 사왔어? 과하게. 아니에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고마워. 앉아. 차 끓여줄게. 발소리. 부엌으로 가는 소리.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아니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의 침묵. 그리고 발소리. 현관으로 오는 소리. 누구세요? 엄마 목소리. 경계하는 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누구냐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왔어? 네. 왔어요. 전화하지 그랬어. 깜짝 방문이요. 저는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케이크 상자, 과일 봉지, 그리고 남편.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야근 아니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취소됐어. 그래서 일찍 왔지.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앉아. 엄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꾸미려 했지만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앉지 않을게요. 금방 갈 거니까.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케이크, 딸기 생크림.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입니다. 하지만 제 거는 아니었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냥 케이크를 먹어요? 둘이? 침묵.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대.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하신데 케이크를 드세요? 엄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요즘 애가 눈치채는 것 같아. 괜찮아요. 조심하면 돼요. 남편과 엄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보다 어머니가 더 소중해요. 파일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녹음이요. 지난주 목요일. 여기서. 도청했어? 도청이 아니라 증거 확보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석 달이요. 석 달 동안 둘이 만났죠. 주 2회. 카페, 식당, 영화관, 꽃집. 총 230만 원. 다 기록했어요.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오해야. 오해요? 뭘 오해했는데요? 우리 그냥 뭐요? 그냥 케이크 먹으려고. 그냥 영화 보려고. 그냥 꽃 사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둘이서요. 같이요. 제가 들을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제 남편, 제 엄마, 제가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 제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 이제는 낯선 두 사람. 더 이상 말 안 하실 거면 저 갈게요.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불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받지 않을게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소리도 함께.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지만 더 이상 집 같지 않은 곳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12통. 모두 남편. 문자 8통. 남편 5, 엄마 3. 집에 가 있어. 얘기 좀 하자. 전화 좀 받아. 미안해. 오해야.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이모. 엄마의 언니. 저를 어릴 때부터 봐주신 분.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이모 저예요. 어머 우리 조카. 웬일이야?
이모,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응. 왜? 물어볼 게 있어서요. 뭔데?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모, 엄마가 요즘 누구 자주 만나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걸 물어? 그냥요. 엄마가 요즘 바쁘신 것 같아서. 응, 바쁘지. 내 엄마 원래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 누구 만나는데요? 다시 침묵. 그리고 이모가 말했습니다. 조카야, 너 뭘 알고 물어보는 거니?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이모는 알고 계셨죠? 뭘? 엄마랑 민준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나자.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1시간 후 저는 이모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와. 이모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컵을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이모가 물었습니다. 1달 전쯤이요. 확실하게 안 건 일주일 전이고요. 그래서 오늘 내 엄마 집에 간 거구나. 이모도 알고 계셨어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말의 무게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이 언제예요? 작년 여름쯤. 내가 결혼하고 2년 됐을 때. 1년 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 전이었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지니? 제가 알았어야죠. 알면 더 힘들었을 거야. 저는 컵을 내려놨습니다. 이모, 이게 맞는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일에도요? 이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카야, 내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 외롭다고 남의 남편을 만나요? 남의 남편이 아니라 사위잖아. 사위면 이래도 돼요? 이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엄마, 내 아빠 돌아가시고 10년 넘게 혼자 사셨어. 내가 결혼하고 나서는 더 외로워하셨고, 명절 때나 보는 딸,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엄마 입장에서는 서운했을 거야. 그래서요? 그게 이유예요? 이유는 아니지. 하지만 배경은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 그건 변명이에요. 알아. 변명이야. 하지만 내 엄마도 사람이야. 외로움을 못 견디는 사람. 그럼 친구를 만나든지 취미를 찾든지 해야죠. 왜 제 남편이에요? 이모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 남편이 먼저 다가왔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가 먼저 내 엄마한테 연락했어. 자주.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그렇게. 그게 언제요?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 내가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잘 안 들어올 때. 그때. 저는 기억했습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밤 10시, 11시에 들어가던 날들. 남편은 혼자 저녁을 먹었고 저는 미안하다고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내 엄마한테 말했대. 혼자 밥 먹기 외롭다고. 어머니도 혼자신데 같이 먹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엄마가 승낙하신 거예요? 처음엔 거절했어. 근데 민준이가 계속 연락했어. 매일. 아침 문자, 저녁 전화. 어머니 밥 드셨어요? 날씨 춥죠?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게 몇 달. 그게 작년 여름이요? 응. 그때쯤 내 엄마가 마음을 열었어. 의지하게 된 거지. 의지. 그 단어가 묘하게 들렸습니다. 이모, 의지와 선 넘기는 달라요. 알아. 내 말이 맞아. 근데 조카야, 경계가 어디서부터 무너지는지 아니? 조금씩이야. 아주 천천히.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모는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말렸어. 여러 번. 근데 내 엄마가 듣지 않았어. 왜요?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이 생겼는데 그걸 놓고 싶지 않았던 거지. 제가 있잖아요. 딸이. 이모가 저를 봤습니다. 조카야. 넌 바빴어.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전화도 5분이면 끊었지.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내 인생이 있으니까. 근데 내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 그래도 맞아.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나도 안다. 근데 조카야, 내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는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준대. 처음으로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대. 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가족보다 더 따뜻하대. 그게 사랑인 줄 아세요? 아니, 내 엄마도 알아. 그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 근데 의지는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엄마는 의지할 곳이 필요했어.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모, 저 갈게요. 조카야. 네. 내 엄마 미워하지 마. 그리고 민준이도. 어떻게 안 미워해요? 그래. 미워해도 돼. 근데 이것만 기억해. 사람은 외로우면 무너져. 내 엄마도 민준이도 무너진 거야. 너한테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 의지가 배신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가족이라는 이름이 경계를 지우는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배신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1000번의 작은 용서로 완성된다는 것. 이모도 엄마도 남편도 모두 조금씩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묵인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말로. 이제는 더 이상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집 나가세요. 이혼 합의서는 제가 준비할게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연락할게요. 언젠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집으로. 이제는 저 혼자만의 공간이 될 곳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제발. 오해야. 저는 멈춰 섰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오해요? 제가 뭘 오해했는데요? 우리.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끝까지 들어줄게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워 보이셨어. 그래서요? 내가 바빴잖아. 어머니 자주 못 뵙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이 대신 만난 거예요? 응. 처음엔 그냥 밥 한 끼였어. 점심. 어머니 혼자 드시는 것 같아서. 언제부터요? 작년 6월쯤. 1년 반. 제가 알던 것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석 달에 23번으로 늘어났어요? 자주 보게 됐어. 왜요? 어머니가 좋아하셨어. 내가 오면. 그래서 자주 갔어. 제가 모르게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았어. 지금 더 이상한데요.
미안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돼요. 알아. 근데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우린 그냥 뭐요? 밥 먹고 영화 보고 꽃 사고 케이크 먹는 사이요? 응, 그게 그냥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남편 앞에 펼쳤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날짜, 시간, 장소, 금액. 1년 반 동안 당신이 한 일. 남편이 노트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언제 적었어? 한 달 전부터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한 게 뭔지 알아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당신이 한 게 뭔지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계를 넘었어. 나도 알아. 넘은 게 아니라 지웠어요. 완전히.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 동시에 우리 엄마의 사위고요. 그 사이에 선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선. 그런데 당신은 그 선을 매일 지웠어요. 밥 먹을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 했어요.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거짓말.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알았어요. 제가 야근한다고 거짓말한 것도, 통화할 때 베란다로 나간 것도, 메시지 삭제한 것도 다 알고 한 거예요. 들키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우리,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왜?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나가세요. 집은 제 명이니까 당신이 나가는 게 맞아요. 어디로 가? 엄마 집 가세요. 그렇게 자주 만나고 싶으셨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나올 거야? 차가운 게 아니라 명확한 거예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증거 모을 때도, 대면할 때도, 얘기 들을 때도. 하지만 지금 혼자가 되니까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하염 없이.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가 새지 않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하나, 옷 몇 벌, 세면도구. 이혼 합의서는 언제 줄 거야?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알았어. 남편이 문 앞에 섰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 진심이야. 알아요. 그래도 행복했어. 너랑. 저도요. 배신당하기 전까지는. 남편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소파 위 쿠션, 남편이 좋아하던 자리, 책장 위 액자, 우리 결혼 사진, 냉장고에 붙은 메모. 장 봐올게. 저는 하나씩 치웠습니다. 쿠션은 정리했습니다. 액자는 서랍에 넣었습니다. 메모는 찢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경계 선언문.
제1조. 연락의 경계. 밤 10시 이후 나를 흔드는 모든 연락을 차단합니다. 가족일지라도. 긴급 상황은 예외지만 판단은 내가 합니다. 설명은 간단히, 죄책감은 짧게. 제2조. 재정의 경계. 공동 지출의 기준과 한도를 문서로 남깁니다. 빌리는 순간엔 증거, 갚는 순간엔 영수증. 정에 기대어도 숫자는 냉정하게. 제3조. 정서의 경계. 누군가의 마음을 구원하려 들지 않습니다. 공감은 하되 대신 살아주진 않습니다. 나는 상담가가 아니고 구세주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하루를 지킬 사람입니다. 저는 이 문장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매일 볼 수 있게. 실무도 필요했습니다.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공동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택배로 보냈습니다. 엄마 집 주소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않을게요. 제가 준비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거리 두겠습니다. 이건 미움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계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원자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혼자이지만 온전한 시작.